요즘 주식시장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하신가요? 혹시 이러다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딱 짚어드릴게요. 사실 말이죠.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시장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곧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혼자만 이렇게 걱정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직접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금융협회 MDRT에서 2025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무려 8명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대요. 80%라니.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고민 정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 어떤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표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거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만든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S&P 500 실러 케이프 비율이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표가 보내는 신호가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의 건강검진 수치 같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비싼지 아니면 싼지를 알려주는 지표죠. 이 수치가 높으면 시장이 좀 과열됐다,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어떠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비율이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닷컴 버블 붕괴, 바로 그 직전 이후로 가장 높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큰 폭락이 오기 전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니까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해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길게 보고 투자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큼 불을 쌓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야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역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확실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베스포크 투자그룹이 분석한 건데요. 1929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약세장, 그러니까 하락장은 평균적으로 286일이었어요. 10달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강세장, 즉 상승장은 어땠을까요? 무려 평균 1000일이 넘습니다. 거의 3년이죠. 비교가 되시나요? 하락하는 기간보다 상승하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뭐냐면 그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것. 바로 패닉셀링입니다. 그 순간 내 손실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은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폭락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결국엔 전부 다 회복하고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최근 약세장이 2022년 1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45%가 올랐습니다. 그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은 이미 이만큼의 수익을 본 거죠. 그럼 더 극적인 예시를 볼까요?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그 닷컴 버블 붕괴 있잖아요. 그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그 이후로 S&P 500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4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가진 무시무시한 회복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투자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 시간이 알아서 일하게 놔두는 것. 그냥 이것뿐이에요. 시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돈을 벌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지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석 자료에서 딱 한 가지, 다른 대안도 살짝 언급을 하더라고요.
바로 개별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스톡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의 누적 수익률이 904%인데 같은 기간 S&P 500은 194%였다고 합니다. 그냥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성과를 목표로 하는 전략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초기에 추천했던 종목들의 예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2004년에 넷플릭스에 $1,000를 투자했다면 42만 달러가 넘게, 또 2005년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116만 달러 이상이 됐을 거라는 식으로 뭐랄까 개별 종목 선택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장기 투자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별 종목을 잘 골라 시장을 이기려는 접근법도 있다는 걸 살펴봤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